원장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길어야 3달 정도 사신단 말씀이시죠? 수술도 가망 없고요. 네, 이미 암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수술을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2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대로 퇴원해서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시는 것이고, 2번째는 우리 병원과 연계된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남은 삶을 사시는 겁니다. 선택은 가족분들 몫이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병실. 우리 딸 왔니? 왜 이렇게 얼굴이 울상이야? 내 상태가 별로 안 좋대지? 나도 짐작했다. 몇 달 산대? 아빠. 울지 말래니까. 아빠 괜찮아. 이미 예정돼 있었잖아. 이미 살고 싶은 만큼 살았어. 나는 후회 없는데 네 엄마가 문제다. 하필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갈 때 치매에 걸리다니. 아휴, 내가 옆에 붙어서 니들 안 힘들게 보살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엄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보살피고 있어. 아빠, 의사가 집으로 돌아갈지 요양원에 입원할지 결정하래. 아빠는 어떻게 하고 싶어? 아빠 뜻에 따를게. 나도 생각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시골집 말이야. 아빠 건강했을 때 가끔 가서 쉬다 온 곳. 아, 거기. 그러고 보니 거기도 많이 낡았겠네. 아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랬잖아. 내가 수시로 가서 관리했어야 되는데. 관리인 있으니 괜찮아. 아빤 거기 있은 마음이 편해지더라. 일 생각도 덜 나고 활기도 없고. 거기가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잖아. 아빠는 거기서 살고 싶다. 나 혼자 거기 있어도 괜찮으니까 엄마만 잘 보살펴줘. 어떻게 그래. 난 아빠 옆에 있을 거야. 나랑 그럼 거기서 살자. 그럼 정저방이랑 엄마는 어떡하고. 그 문제 남편이랑 잘 상의해 볼게. 어쨌든 아빠 혼자 거기 사는 건 안 돼. 의사도 집으로 돌아가는 건 좋지만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혼자 살 생각하지 마. 괜찮은데. 니들한테 배 끼치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 패는 무슨. 그동안 아빠 우리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 우리가 이러는 거 일도 아니야. 그래도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신세 지면 되니 마음 같아서 니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사람을 아예 못 알아볼 때가 많다고. 음, 아빠 마음도 이해하는데 엄마 상태도 나날이 심각해져. 엄마는 언제 한번 모시고 올게. 그래,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그날 저녁, 집. 그러니까 아버님은 시골집으로 가시고 당신도 따라가겠단 말이야?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 줄 알고? 의사가 길어봤자 3달이라고 했는데 모르지. 난 예상을 깨고 아빠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 싶어. 엄마 치매 증상이 점점 심각해져서 우리도 감당 못할 때 많잖아. 그러다고 아빠 그동안 지겹게 병원에 있었는데 우리 편하다고 아빠를 다시 병원으로 보낼 순 없고. 아빠 마지막 소원이 시골집에서 여생 마무리하는 거라는데 그동안만이라도 엄마한테 양해 구해서 소원 이뤄드려야지. 엄마 정신 멀쩡할 때 그때 말하면 엄마도 이해할 거야. 대신 내가 면을 자주 해야지. 그래도 집에 계시는 장모님을 어떻게 병원으로 다시 돌려보내. 치매 환자들은 특히나 환경이 중요한 법인데 제정신 아닌 거 노리고 환자 학대하는 병원도 은근히 있다더라. 그렇긴 한데. 그럼 어떡해. 난 시골집에 있을 건데.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장모님한테 모실게. 지금 했던 그대로 하면 되잖아. 별 어려운 건 없어. 당신 혼자 엄마를 모시겠다고?
그래. 장모님을 차마 요양원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아. 내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고. 내가 모실 테니까 당신은 시골집에 가서 아버님 잘 보살펴 드려. 진심이야? 안 힘들겠어? 지금도 아빠 회사 당신이 관리하느라 바쁘잖아. 어쩌려고 그래. 이미 체계는 잡혀서 재택으로 근무해도 돼. 대신에 당신이 아버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 뭔데? 아무래도 아버님 회사를 내가 이어받으려면 대표명이 내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직원들도 내 지시에 따르고 나도 더 효과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지. 아직 대표명이 아버님으로 돼 있잖아. 아버님 곧 건강해질 줄 알고 그대로 내버려 둔 거지만 이젠 아니잖아. 더 사신다 하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솔직히 내 직위가 일반 사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야 직원들이 내가 아버님 사위인 거 아니까 지시도 따르지만 더 이어지면 사원이 무슨 권리로 이러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더 늦기 전에 대표 명의를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런 문제도 있었지. 내가 그동안 엄마 아빠만 신경 쓰느라 당신 입장을 생각 못했네. 미안해. 아니야. 당신 정신없는 거 이미 알고 있었지. 그럼 아버님께 말씀드려. 그럼 나도 장모님 최선을 다해 보살필게. 알았어. 다음날 병실. 그러니까 대표자 명의를 정서방으로 바꿔달랜 거지. 음. 아무래도 남편이 아빠 대신해서 관리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치에선 어려움이 많으니까.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30년 넘게 대표했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나도 조심스럽네. 원래 은하 너한테 물려주려 그랬는데 네가 아빠 닮아서 사업가 기질이 타고났잖아.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경영학도 배우고 왔고. 부부인데 누가 하면 어때? 남편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게다가 엄마까지 혼자 돌봐준다 하는데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 그래, 듣고 보니 그렇네. 알았어. 그럼 내가 사람 불러서 절차 밟을 테니까 정서방한테도 그렇게 전해. 고마워, 아빠. 아빠가 애써온 만큼 앞으로도 회사 잘 굴러가게 할게. 아빠 걱정 하나도 안 되게. 걱정한 적 없어. 아빠 죽고 나면 너나 너도 일에 집중해. 아빠 때문에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 열심히 한 애가 부모 때문에 병실에 들어박혀 있는 거 보니까 아빠도 억장이 무너진다. 무슨 그런 소리래. 일보다 아빠 엄마가 더 중요해. 이제 짐 쌌으니까 시골집으로 가자. 먼저 가봤는데 정말 깨끗하게 관리돼 있더라고. 완전 새집 같더라. 그 관리인이 일 안 한 똑 부러지게 잘하거든. 그래, 가자꾸나. 일주일 후 회사. 새 대표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직원 여러분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더 발전해 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잘해봅시다. 화이팅! 여보, 축하해. 고마워. 무슨 꽃을 이렇게 큰 걸로 사왔어. 당신 취임식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앞으로 열심히 해봐. 그래야지. 아버님은 잘 계시지? 잘 계시지. 엄마는 어때? 엄마도 괜찮으면 같이 모시고 오기로 했잖아. 어제까진 괜찮다가 오늘 되니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간병인한테 부탁하고 나왔지. 그렇구나. 갈수록 심각해져서 큰일이네. 엄마 얼굴 좀 보고 가야겠다. 서울 온 김에. 바로 식사 자리 있는데? 중요한 거래처들도 참석하는데 사장 부인이 빠지면 쓰나. 다음에 내가 장모님 모시고 시골집으로 갈게. 아버님도 장모님 보고 싶어 한다며. 그렇긴 하지. 오늘은 나랑 일정 같이 하고 장모님은 나중에 봐. 알겠어. 아쉽네. 엄마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늘 똑같지 뭐. 그럼 가자. 바로 따라갈게. 일주일 후 시골집.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니? 엄마가 연락이 안 되네. 메시지 보내도 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저번 주부터 그러더니 대체 무슨 일이지? 정서방은 뭐랬는데? 엄마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집중 치료받느라 연락할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됐던 적은 없어서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보네.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갈까?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남편한테 전화가 왔네. 직후, 전화. 여보세요? 장모님이 안부 좀 다시 좀 전해달라고 해서 장모님이 알고 보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리셨대. 그 이제야 한 거 있지. 정말? 그래서 연락이 안 된 거였구나. 연락을 몇 번이나 했는데 답장이 없어서 혹시 엄마가 많이 안 좋은가 했지. 근데 어쩌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리셨대? 나랑 같이 산책 갔다가 벤치에 놓고 왔나 봐. 다시 갔는데 없네. 휴대폰 다시 사기 전까진 연락이 안 될 것 같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엄마 옆에 있어? 엄마 목소리 듣고 싶네. 아, 이거 어쩌지? 장모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오늘 치료도 받고 나랑 외식도 해서 피곤하신 것 같아. 다음에 전화 바꿔줄게. 벌써 주무신다고? 엄마 원래 늦게 주무시는데? 원래 나이 드시면 일찍 주무시잖아. 그리고 약 기운 때문에 졸리신 것 같아. 나도 회사 가봐야 되거든. 이 늦은 시간에? 회사 일이 바빠서. 장모님 데리고 바람 쐬느라 일을 못해서. 그럼 가볼게. 당신이 고생하네. 고마워, 정말. 뭘. 그럼 다음에 연락해. 어, 직후, 시골집. 무슨 일이래? 엄마가 휴대폰을 잃어버리셨대. 지금은 주무시고 계시고.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요즘 들어 엄마랑 얘기하기가 어렵네. 그러게 말이다. 별일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남편이 많이 바빠 보이긴 하네. 낮에 엄마 컨디션이 제일 좋다고 그때 치료도 받고 바람도 쐬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일하러 출근한다네. 정서방이 이렇게 열심히 할 줄은 몰랐네.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나 봐. 하긴 아빠가 남편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잖아. 처음에 회사 맡기는 것도 탐탁잖아 있고. 남편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많이 서운했을 거야. 솔직히 어느 딸 가진 아빠가 결혼했는데 갑자기 회사를 관둔 사위를 좋다고 하겠어. 회사 사위도 그냥 상사랑 성격이 안 맞아서인데 영 책임감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 회사에 다르서라도 좀 일해보라고 한 건데 일하는 게 영 꼼꼼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불안했지. 차라리 은하 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지금은 잘하는 것 같은데 게다가 이렇게 야근까지 하는 거 보면 말이야. 아빠도 이제 정서방 믿어. 아빠 빈자리 정서방이 맡아줬잖아. 그래, 그래서 대표 자리까지 넘겨줬잖아. 아무튼 별일 아니라니 다행이네. 그러게 말이야. 사흘 후, 집. 오랜만에 엄마 잘 있는지 봐야겠다. 응, 어? 근데 비밀번호가 왜 안 맞다고 나오지? 이 번호 맞는데? 엄마, 안에 있어? 응? 여보, 문 좀 열어줘. 누구세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그게 무슨... 전 집주인 손님이신가? 저희 일주일 전에 이사 왔는데요. 네? 이사요? 그,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가 이사를 왔다는데 그럴 리가 없다뇨? 전 집주인께 연락해 보세요. 그럼 이만.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없이 이사를 가다니? 남편은 오늘따라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돼? 어? 아빠 간병인이네? 여보세요? 네? 아빠가 갑자기 숨을 안 쉰다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하셨는데 그게 무슨... 제가 갈게요. 그날 저녁 장례식장.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말도 안 돼.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시골집에 있을걸. 괜히 나간다고 해서. 이제 오늘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야, 그래도 오늘 안에 온 게 어디니? 저기 있네. 나왔어.
엄마도 모시고 왔고. 당신 왜 이제 와? 내가 얼마나 연락했는데. 말했잖아. 회사 일이 바쁘다고. 겨우 시간 내서 온 사람한테 승질이야? 뭐? 그만 좀 해라. 아빠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 내고 싶니? 배웠다 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그건 그렇고, 우리 엄마는 우리 집 가니까 아예 다른 사람이 살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사이에 또 가냐? 성질도 급해. 어떻게 된 일인지 똑바로 말해. 나 몰래 집 팔았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우리 엄마 어딨냐니까! 예, 숨 넘어가겠다. 하나씩 물어봐라.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거지. 그리고 니네 엄마를 왜 나한테 찾아? 니네 엄마 네가 보살펴야지. 지가 정신 팔려서 지 엄마 내팽개 쳐놓고 이지어서 나한테 어딨냐고 그러네? 그게 뭔 소리야? 당신이 우리 엄마 모시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회사 명의도 바꿔줬고. 우리 엄마 어딨냐니까? 그거 좀 되게 시끄럽네. 어디 요양원에 짱바가 났어. 노인네가 무슨 힘이 그렇게 센지 절대 집에서 안 나가겠다고 난리 피우더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그런 노인네는 요양원 가서 본인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지. 지금쯤 힘이 많이 빠져 있겠네. 그러나? 뭐?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그동안 요양원으로 보냈던 거야? 당신은 이사하고? 결국 약속을 다 어긴 거네? 약속은 무슨? 애초에 사위가 치매 걸린 장모님 모시는 게 말이 안 되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이치에 맞아도. 이제 내가 며느리한테 효대 받을 차례야. 이미 나랑 아들은 같이 살고 있거든? 너만 들어와 살면 된다. 특별히 우리 아들 사장 된 기념으로 내 돈 보태서 한강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했거든? 너도 장례 끝나는 대로 들어와서 집안일도 하고 내 수발도 들고 그래라. 너도 알다시피 내가 허리가 안 좋잖니? 나도 재활치료받느라 집이랑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네가 병수발 전문이니까 잘할 거 아니니? 이제 집안일에 전념해야지. 사장 남편을 뒀는데 내주를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 받으려고 그동안 거짓말을 한 거란 소리야? 우리 엄마 걱정하는 척하면서 회사 챙긴 거냐고. 그래. 그게 아니면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노인네 뭐가 걱정돼서 집까지 들이냐? 좀만 한눈 팔아도 집안을 어지럽히는 노인네를. 그러게 진짜 요양원에 버렸어야지. 어차피 자기 남편 따라 곧 죽을 건데. 됐고. 우리 엄마 어디 있는지 얼른 말해. 얼른! 1시간 후 요양원.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눈에 생기도 없고. 나 여기서 내보내줘. 선생님, 여기 지옥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불어줘. 엄마가 뭐가 잘못해? 내가 그 자식 말만 믿고 엄마 이렇게 만들었는데.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미국에서 공부만 하면 뭐해? 이렇게 다 속아서 아빠 회사 날리고 엄마까지 이 상태로 만들었는데. 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엄마 이렇게 만든 인간들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일단 가자. 드디어 나가는 거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후 장례식장. 여긴 왜 왔어? 오빠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럼 회사에서 볼 땐 사장님이라고만 불러야 하잖아. 난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리고 핑계도 좋잖아. 나도 엄연히 오빠 회사 직원인데 사장 장모 죽었다는데 문상 오는 게 당연하잖아. 그치? 나도 덕분에 우리 예슬이 얼굴 봐서 좋다. 얼마나 보고 싶었나 몰라. 우리 이쁜 예슬이. 정말이지? 나도 오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오빠, 대체 언제 이혼할 거야? 나 언제까지 기다려? 나 성질 급한 거 알잖아. 이러다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내가 예슬이 왜 배신해? 나 좀만 기다려줘. 장모 죽으면 보험금 나오거든. 비싼 보험 든 거라 금액이 꽤 돼. 그거까지 뺏어야지.
그러려고 내가 지금까지 비위 맞추면서 산 거 아니야?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 장모도 곧 죽을 것 같아. 저번에 보니까 완전 병든 닭이던데? 예슬이 네가 추천 잘했어. 어디 그런 용암 병원을 찾았어? 우리 할머니도 거기 있었거든.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죽었을걸? 덕분에 난 유산 받아서 쇼핑 잔뜩 했고. 그럼 얼마 안 남은 거지? 그럼. 그 전까지 식모노를 좀 시키려고. 나도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지도 당해봐야지. 그동안 아빠 잘난 맛으로 떵떵거렸지만 이제 아니라고. 회사도 내 거고 아빠는 죽었고 엄마도 제정신 아닌데? 쌤통이긴 하네. 오빠, 근데 총무팀 막내 있잖아. 걔가 자꾸 나한테 회사 카드로 커피 사 먹지 말라고 꼽준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또 그래? 야, 그냥 잘라야겠다. 안 되겠네. 아싸! 그럼 장례 끝내고 바로 자르면 안 돼? 꼴 보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회사 나가기도 싫다고. 그럼 안 되지. 나도 우리 예슬이 보려고 회사 가는 건데. 알았어.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나도 들어가 봐야겠다. 손님들이 꽤 왔네. 거래처 사장들 술 좀 따라줘야지. 그래야 우리 회사에 돈 갖다 주지. 그래. 나 이만 가볼게. 이젠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워. 그것도 비서랑? 비서는 언제 뽑은 거래? 원래 없었는데. 이러려고 그렇게 대표 자리를 탐냈어? 정말 가지가지하네. 두고 보자 어디. 그때도 니들이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지 보자고. 사흘 후 카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연락을 주셨네요. 아버님 돌아가신 일은 다시 한번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갔어야 했는데 하필 출장이 잡혀서 저에게 중요한 분이신 듯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병원에도 종종 오셨잖아요. 아빠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근데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었다고요? 무슨 일로? 전 회사 대표자 이전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세무사님이 주신 서류도 변호사님이 다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한테 있죠. 안 그래도 저도 이것 때문에 연락드린 거거든요. 소문이 어째 느낌이 안 좋아서요. 일단 지켜보곤 있었는데 아버님 장례 소식 들리자마자 잘저부터 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세무사랑 다시 검토하느라 장례식장에 제때 못 간 거예요. 소문이라뇨? 그게 뭔데요? 아마 아버님의 어머님까지 돌봐야 해서 모르시겠지만 아버님 회사가 휘청이고 있어요. 대표 바뀐 뒤로 계속요. 직원들도 멋대로 자르고 업무 검토도 제대로 안 해서 거래처들이랑 문제가 많다 하더라고요. 정산도 밀리는 경우가 많고요. 내부 직원들 말 들어보니까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쓴다고 하더라고요. 비서랑도 깊은 사이인 것 같고요. 사실 아버님이 그걸 많이 경계하셨거든요. 명의 이전 절차 밟을 때도 고민이 많아 보이셨어요. 그러다가 이런 조항을 만드셨죠. 제가 연락드린 것도 이 조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무슨 조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최승준 씨가 어머님을 집에서 각별히 모신다는 조건으로 회사 명의를 해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본계약은 없는 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빈자리는 자녀인 은하 씨가 맡게 되고요. 회사를 사위에게 맡기면 개판으로 돌아갈 거란 거 아버님은 어느 정도 예상한 것 같아요. 아, 은하 씨한테 따로 남긴 편지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편지요? 지금 읽어볼게요. 아빠 편지. 은하야, 지금 네가 이 편지를 받았다는 것은 나만의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우려가 실현됐단 거겠지. 너도 알다시피 난 정서방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다. 내 아내를 혼자 보살피고 있는 소리를 듣고도 영 꺼림직했지. 물론 너희 부부 관계가 나빠질까봐 내색은 안 했지만 말이다. 변호사에게 대충 설명을 들었겠지만 만약 정서방이 내 예상대로 제멋대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들면 아빠가 든 조항을 들어 이 사회를 열렴. 물론 변호사도 도와줄 거다. 내가 이미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너한테 넘겨놨으니 그 권한으로 정서방 쫓아내고 네가 사장직 맡으렴. 원래 그 자리는 네 것이었다. 그럼 잘 이겨내길 바란다. 아빠가 늘 응원하고 사랑한다. 직후 카페. 이것까지 다 예상한 거야? 난 바보같이 정서방 믿어보라고 아빠 설득하기 바빴는데
아빠 미안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 아빠 회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아빠가 이 회사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다 망쳐버렸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현재 내용대로 제가 도와드릴 테니 다시 회사를 되찾죠. 이대로 회사 망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아빠 회사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주세요. 네. 그럼 이사회부터 열죠. 그날 저녁, 집. 넌 왜 이제야 오니? 저녁 결국 나 혼자 해 먹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웬 짐을 싸? 어디 가냐? 엄마한테 다녀오려고요. 나 참 언제부터 그렇게 효녀였다고. 뭐하러 요양원에 있는 양반을 다시 나오게 해. 시골집 그거 팔아버리려니까. 그 노인네 때문에 팔지도 못하잖아. 게다가 간병인까지 쓰고 있다며. 돈이 아주 썩어난다 썩어나. 네가 뭘 착각하는 모양인데 너 이제 평범한 주부야. 사장딸 아니라고. 잘 알고 있어요. 어차피 남편도 늦게 오는데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일 보자고 전해주세요. 난 이 집의 유령이냐. 날 아주 없는 취급하네. 아들 오면 내가 다 말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알지? 그냥 쫓겨나는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갈게요. 저게, 아유, 갈수록 싸가지가 없어진다니까. 됐다. 어차피 쫓겨나게 될 텐데. 아, 그 노인네가 얼른 죽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아들이 보험금 받으면 바로 나 외제차부터 사준다 했는데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야 되나. 다음날 회사. 가장 허락도 없이 이사회가 소집됐더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퇴근을 안 하고 있길래 뭐 하냐고 했더니 이사회에 참석한단 거야. 그래서 허겁지겁 오빠 불렀지. 이것들이 정말 확 다 잘라버릴까 보다. 권한도 없는 것들이 무슨 이사회야. 지분을 갖고 있어 이사회에 의견 낼 수 있다는 것도 모르나 봐. 그래서 내가 왔지. 어서들 앉아. 저, 당신, 뭐야? 여긴 무슨 일이야? 그쪽은 지분 없는 것 같은데 서 있지? 그냥 사장이랑 바람난 상간녀일 뿐이잖아. 뭐, 뭐라고요? 상간녀라니, 당신 무슨 소리야? 내 비서라고. 그러니까 사장이랑 바람난 비서이자 상간녀지. 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차차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대표 사임건으로 모였으니 그거에 대해 얘기하자고. 뭐 대표 사임? 갑자기 뭔 소리야? 당신이 아무리 전 사장 딸이라 해도 이럴 권리는 없지.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 나 그럴 권리 차고 넘친다고? 당신 이 회사에 지분 몇 퍼센트 갖고 있는데? 나야 과반 넘지. 내가 지분 제일 많이 갖고 있을걸? 이걸 어쩌나. 난 60% 갖고 있는데. 엄마가 10% 갖고 있고 나머지 20%는 여기 분들이 나눠 갖고 있고 게다가 엄마가 나한테 지분을 양도해서 말이야. 나 하나만으로 지분이 과반수야. 당신은 확인해보니까 겨우 10%던데? 대체 무슨 근거로 과반 넘게 갖고 있다고 자신한 건지. 당신 오기 전에 우리들끼리 당신 사임하는 걸로 합의 봤어. 오늘부로 당신 이 회사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짐 싸서 나가. 아직도 마찬가지야. 당장 해고니까 나가. 둘이 사이좋게 나가면 되겠네. 뭐? 당신이 어떻게 지분이 그렇게 많아? 어쨌건 아버님 나한테 지분 넘겨준 거 아니었어? 아빠가 당신 맨날 덜렁거린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대표 자리 넘겨준 거지 지분까지 넘겨준 건 아니지. 여태 그것도 모르고 회사를 운영한 거야? 참 한심하다. 그리고 지분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임될 이유는 하나 더 있어. 이 조항을 봐. 당신이 우리 엄마 집에서 모신다는 조건으로 대표 자리 넘겨받았지. 그치만 우리 엄마는 바로 요양원, 그것도 관리가 한참 안 되는 요양원으로 보내줬어. 그 조항 밑에 만약 당신이 어길 경우 바로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고 쓰여있고. 당신 그 밑에 서명까지 했지.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공식 자료니 이 서류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지? 아니, 그런 조항이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이라고. 물론 제대로 읽지 않고 그저 대표될 생각에 신나서 사인했겠지. 그 덜렁댐이 이렇게 효과를 보내. 자, 이만 나가줘. 내가 대표가 돼서 할 일이 참 많네. 당신이 대표라고?
이러려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이사회를 소집했냐?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회사 내 회사라고!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된 건데 번복하겠다? 그러면 소송을 벌이는 수밖에 없지. 당신이 회사 돈 사적으로 이용한 명세 총무팀이 갖고 있거든? 비리 혐의로 충분히 구속 가능하고 피해액도 몇 배로 요청할 수 있는데 어떡할래? 할래? 어, 그건 또 언제? 분명 자료 안 남는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네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안 하면 어떡해? 왜 나한테 그래? 총무팀한테 자료 지우라고 했단 말이야. 말했잖아. 내 말 진짜 안 듣는다고. 무작정 지우라면 어떡해. 진짜 일 처리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회사 다녀봤다며. 그럼 오빠가 하던가. 몰라. 나 갈래. 그래, 가. 직감에 소송장 와 있을 거야. 그거 잘 보고 출석해. 뭔 소송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진짜 몰라서 묻는 거니. 야, 내 남편이랑 바람 폈잖아.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소송만 잘 끝나면 내가 이 쓰레기 놔줄 테니까 어디 잘 살아봐. 설마 상간녀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아저씨가 나 꼬신 거라고요. 나 가만히 있는데. 기지워서 발뺌을 해? 술집에서 일하는데 비서시켜줬더니 다른 말을 하네, 이씨. 난 놀고 먹고 싶다고 했지 일하고 싶다고 하진 않았어. 아무튼 저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소송 걸어도 저 아저씨한테요. 저 아저씨한테도 할 거야. 니들 둘 다 나한테 위자료 넉넉히 줘야 될 거야. 그럼 이만 이 사연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죠.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뵙죠. 회사 상황이 안 좋으니 취임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무슨 취임식이야. 내가 대표인데. 계속 그렇게 현실 부정해. 어떻게 되는진 두고 보면 알겠지. 그럼 나도 퇴근. 이대로 가면 어떻게 거기 안 서?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 한 달도 안 돼서 사임이라니? 그렇게 능력 있다고 꼬시더니 결국 와이프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이었네. 이제 그럼 백수 된 거야? 아이씨, 난 능력 없는 찌질한 남자는 별론데. 겨우 이딴 남자랑 살 거였으면 술집에서 계속 일하는 게 낫지. 바로 태도 돌변한다. 언젠 빨리 결혼하자고 하더니.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 괜히 니 때문에 나까지 법원 들락거리게 생겼잖아. 위자료도 뭐든 네가 물어내라. 나 돈 없으니까. 웃기고 있네. 유부남 건드린 게 누군데 일도 그지같이 해놓고 난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다음날 회사. 뭐야? 그새 대표실이 왜? 어제 말했잖아. 오늘부로 내가 대표라고. 짐을 안 챙겨갔더라고. 그래서 분리배출하는 데 있지? 거기 앞에 뒀으니까 가져가. 참고로 분리수거 차량 오늘 5시에 오기로 했으니까 그 전까지 가져가고. 그럼 여러분 회의 시작해볼까요? 회사가 누구 때문에 위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친다면 금세 일어날 겁니다. 다들 회의실로 모이세요. 그리고 회사에 외부인 출입 금지죠. 계속 여기 있으면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잡아가게 하세요. 경호 서비스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연락하면 바로 출동할 거예요. 이미 불렀다고요? 잘했네요. 그럼 방해물도 곧 없어질 테니 얼른 회의할까요? 정말 날 내쫓겠다는 거야? 그럼 정말이지 거짓이겠니? 시간 없으니까 얼른 내 회사에서 꺼져.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일이 이렇게 돼? 나 억울해서 못 나가. 나 왜 그러네? 이걸 안 와? 나 여기 대표라고! 일주일 후 집. 대체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넌 다시 백수되고 이혼소송까지 나가는 거야? 위자료에 재산분할까지 하면 남는 돈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집은 어쩌고? 이 집도 네가 대표라고 해서 은행에서 빌려준 돈으로 산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은행에서 대표 사임된 거 안다고 당장 석 달 안에 갚으래. 백수신분으론 대출해줄 수 없다고. 아니, 그 큰 돈을 무슨 수로 석 달 안에 갚아? 내 돈이라고는 고작 1억밖에 안 들었는데? 고소히 집값도 내려갔는데 지금 팔아서 갚는다 해도 서늘하고. 일단 엄마 돈으로라도 메꿔야지.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한다. 언젠 나 호강시켜준다면서. 1억만 보태면 그렇게 해주겠다면서 나한테 사기친 거야. 엄마까지 왜 이래?
자기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 엄마라도 나 도와줘야지. 그년도 나 돈 없는 거 알고 바로 도망갔는데. 바람 피운 게 자랑이다. 아주 지 아빠를 똑 닮아서는. 아, 머리 때리지 마. 사장 정도 되면 원래 이쁜 여자 옆에 두고 그러는 거야. 이제 어떡하지, 엄마? 소송 걸고 난리가 났는데. 이혼소송도 모자라서 회사 돈 좀 쓴 거 갖고도 소송을 걸었어.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지면 최대 10억까지 보상해야 될 수도 있대. 이제 어떡해? 10억? 회사 돈을 그렇게 많이 썼어? 쓴 건 별로 없는데 피해액을 계산하면 그렇게 된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안 썼지. 홍보팀이 증거 다 수집하고 있었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대표인데 모르면 어떡해. 꼼꼼히 좀 확인을 했어야지. 못난 놈 같은 이라고. 머리 좀 그만 들이라니까. 도저히 앞이 안 보인다. 그냥 노인네 모실 거 그랬네. 그럼 이사달도 안 일어났는데, 씨. 다음날 카페. 어쩐 일이야? 바빠 죽겠는데 회사까지 찾아오고? 이미 우리 회사 접근금지 처분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떨어져 있었잖아.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당신이 연락을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난 다 한 거 같은데. 일단 무릎부터 꿇을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순간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회사 돈도 마찬가지고. 내가 대표 경험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사적으로 쓴 돈은 바로 배상할 테니까 소송은 좀 취하해 주라. 10억을 갚으라니 그게 말이 돼? 네가 회사에 끼친 피해는 생각 안 하니? 직원 멋대로 자르고 거래처들의 뒷돈 챙기고 그거 다 합하면 딱 10억이야. 아직도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을 못하네.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치만 나 그 돈 다 못 갚아. 알잖아. 당신이랑 결혼할 때 나 재산 거의 없다시피 한 거. 재산 분할도 내가 훨씬 불리하고 당신한테 위자료도 줘야 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그럼 당신 하자는 대로 이혼도 하고 재산 분할도 당신이 다 갖고 내가 위자료도 되는 대로 챙겨줄게. 소송만 취하해줘. 되는 대로? 네가 대충 살았다고 일도 그렇게 굴러갈 것 같니?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겠지만 앞으로는 달라. 직접 실감해봐. 세상이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은지. 네가 값싼 무릎 수없이 꿇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 헛고생 말고 소송이나 집중해. 유능한 변호사라도 구해보든가. 그래도 쉽진 않겠지만. 변호사 구할 돈도 없어도 그래.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지금이라도 내가 장모님 모실게. 아주 극진히 모시겠다고. 그래도 안 돼? 남이 엄마 지옥에 처박아놓고 빚지어서 모시겠다고 하면 내가 그때처럼 감동에 겨워 그러라고 할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 그냥 다 꺼져. 이번에 진짜라니까. 내 말 다 듣고 가라니까. 여보, 여보! 안 통하네. 왜 저렇게 사람이 매정해. 지 아빠랑 성격이 똑같다니까. 이제 어쩌지? 소송 취하도 안 되면 꼼짝없이 그 많은 돈 물어내야 되는데 나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 인연은 회사 돈 같이 썼으면서 지 혼자 빠져나가네. 연락도 안 되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짜증나고 억울해 죽겠네 정말. 1년 후 골방. 지금 여길 집이라고 마련한 거냐? 나보고 여기 살라고. 내 1억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이런 데서 살려는 거야. 내 사정 알잖아. 소송에 다 져서 지금 그 돈 갚아주기도 바빠. 그러니까 엄마는 그 나이 되도록 재산 좀 더 모으지. 왜 그랬어? 네 아빠 빚 갚내라 그랬다. 부자가 아주 하는 짓이 똑같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들놈 뒷바라지까지 해야 되는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래도 길바닥에서 자는 거보단 낫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여기도 사람 사는 집이야. 우리 예전에 이런 데 산 적도 있었잖아. 그때랑 상황이 아주 똑같네. 그때도 네 아빠 사업 망하고 바람까지 피우다 들켜서 아주 폭삭 망한 다음에 이런 집으로 니랑 딱 들고 왔는데 그때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한데 또 여기서 들게 생겼네. 나 절대 이런 데서 못 산다. 너 나 살아라. 그럼 어쩌자는 거야? 어디 갈 곳이라도 있어? 엄마 친구 많잖아. 그 친구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
어제 하는 레퍼토리가 다 똑같냐? 됐거든. 나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너 네 알아서 살아. 이 곰팡이 나는 집에서 평생 살든지. 다시 나 찾아오지 마. 오늘부로 너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제는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면서. 엄마는 사람이 이래도 돼? 난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며느리 수발 받으며 살고 싶었던 거지. 다 큰 아들놈 수발 들으며 살겠다는 거 아니었어. 다시 연락하지 마라. 아유, 엄마! 에이, 그래, 다 버려라. 다 버렸는데 엄마라고 날 못 버리겠어. 두고 봐,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할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그 시각, 납골당. 아빠, 오랜만이지? 엄마랑 같이 왔어. 엄마도 이제 건강 되찾았고. 내가 너무 오랜만에 왔지. 정신 돌아올 때마다 당신 보러 가야지 했는데 그 사이에 당신이 먼저 떠나버렸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아빠, 그래도 엄마도 좋아졌고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어. 다 아빠 덕분이야. 아직 내가 대표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직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나도 힘내서 일하고 있어.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그곳에서 지켜봐줘. 은하가 정말 당신을 많이 닮았어. 당신이 왜 은하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은하 정말 잘해내고 있으니까 당신 걱정 덜고 그곳에선 아프지 마. 내가 병간호도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그럼 당신이 덜 외로웠을 텐데. 아니야. 내가 아빠 못 지킨 거지. 아빠, 엄마랑 나랑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푹 쉬어야 해. 아주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1년 후. 그 뒤로도 저는 아빠 회사 대표로서 일에 매진했는데요. 처음엔 낯설기만 한 일이 점점 적응이 되니 회사 키워나간 재미도 있고 직원들이랑 합심해서 새 제품을 런칭하는 것도 너무 설레더라고요. 아빠가 왜 저보고 사업가 기질이 있다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얼마 전엔 1년 넘게 개발한 신제품이 출시됐는데요. 벌써부터 시장 반응이 좋아서 회사 분위기도 잔뜩 들떠있네요.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잠깐 대표 자리에 있었을 땐 너무 회사를 관두고 싶었다고. 더 있다간 회사 망하는 꼴을 보게 될까 두려웠다고. 그러나 한편으론 이대로 회사가 무너질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버텨봤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참 다행이라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회사에 애정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직원들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대표로서 더 잘 이끌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한편 전 남편은 다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이다 석 달 만에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전 남편이 자기 상황을 얘기하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는 거 있죠. 사람 참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봐요. 아니 제가 아는 모습보다 더 한심해졌더라고요. 말할 가치를 못 느껴서 바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언제쯤 아빠처럼 사람 보는 눈을 제대로 갖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가 전 남편을 처음 보고 기운이 안 좋다 했을 때 아빠 말을 들었으면 그래도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후회도 들었고요. 이미 시간을 되돌렸으니 앞으로 잘해야겠죠? 아, 엄마는 몰라보게 회복되셨어요. 물론 갑자기 깜빡하거나 길을 잃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건 말곤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얼마 전엔 친구랑 같이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서빙하는 전시모를 마주쳤다고 해요. 엄마가 전시모를 불러 세웠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주방으로 숨었대요. 엄마도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 했다는데 전시모는 안색도 많이 안 좋아지고 몸도 야했다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 것 같다 하더라고요. 이것으로 아빠의 복수는 충분히 한 것 같아 후련하기도 하고 사람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기도 하니 저 역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럼에도 아빠를 맥없이 보낸 게 후회가 돼서 그만큼 엄마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네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저도 많이 기대돼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